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테티션 스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달력을 봤더니 제가 스라테티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하고 제 인스타그램 Q&A에 올렸더니 이미 제가 1년 동안 올려놓은 모든 정보들이 그냥 질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과 소통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해서 피부관리사가 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됐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피부관리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제가 처음에는 헤어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헤어를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이제 미용실에서 일을 하면서 제 여기 관절 마디마디가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개구리 손처럼, 지금도 개구리 손 같지만 정말 관절마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일할 때마다 피가 질질 흘러나오니까 그 당시에 저희 미용실 원장님께서 너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면 손이 좀 낫는 동안 한번 진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네일도 한번 건드려 봤었고 메이크업도 건드려 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뉴욕에서 크리스틴 발미라고 하는 피부관리사 학교가 있어요. 제 친구가 뉴욕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피부관리사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게 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진로를 결정한 편이었는데, 저도 피부관리사를 20살 때부터 해서 계속 쭉 달려온 건 아니고요. 중간에 잠깐 멈춤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피부관리사로 일을 할 때 정말 현타 오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가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피부관리사예요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직업이니까 얘기를 했는데, 저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그러면 저 여기 좀 뭉쳤는데 여기 좀 마사지 해주세요, 여기 좀 주물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던 그걸 가지고 이게 뭐 좋은 직업이고 나쁜 직업이고 안 좋은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에 오고 보니까 이게 직업의 귀천이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미용 길을 위해서, 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거든요. 언제나 탈 피부 관리사를 꿈꾸면서 열심히 알아보다가 대학원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연구소라는 곳으로 직업을 이직하게 된 거죠. 연구원이 되고 나서 밖에 나가 사람들이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연구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는 정말 변한 게 없는데 저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되게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되게 똑똑한가 보다 라는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때부터 좀 즐기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연구원이고 사람들이 날 똑똑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어디 가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너무 당당하게 저는 연구원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냈었는데,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항상 사람들이랑 1대1로 만나면서 이런 피부 관리를 해주는 일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숫자를 만지고 측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저랑 너무 안 맞는 일인 거예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저한테 맞지 않는 그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잡고서 질질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무시당하는 피부관리사는 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연구원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연구원 생활을 한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2년 동안 여기 있었으면 충분히 했다.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야 말겠어. 그래서 그러면 딱 대학원 졸업하고 이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언니가 있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한 번 더 만끽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미국에 오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일도 안 하지 그냥 언니랑 있지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 완전히 이제 퇴사를 하고서 미국으로 오게 됐죠.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사실 피부관리사를 다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 무시받았던 그런 기분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피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내가 피부관리사라고 무시를 당한 적은 없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어서 콜로라도에서도 자격증을 취득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피부관리사가 됐죠. 근데 제가 피부관리사로 다시 시작을 하고 보니까 결국엔 이게 내 일이 맞구나, 이게 진짜 내 천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숫자만 만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관리를 해준다는 게 저는 그게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피부 관리사가 되면은 장점,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 관리사가 되고 나서 참 좋았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님 한 분 한 분이랑 이렇게 뭔가 교감을 하면서 관리를 해드릴 수 있고 이분들이 점점 피부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성취감, 만족감을 제가 더 느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직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릴렉스해요. 소파에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피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손님도 릴렉스되고 저도 릴렉스되기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가끔 나타나는 그런 진상 고객님들과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손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뭐 손목 같은 게 살짝 약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저는 익숙해져서 괜찮긴 하지만 남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한다는 거, 뭐 평일 하루를 쉬기는 하지만 남들이 일할 때 쉬고 남들이 쉴 때 일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관리사가 얼마 정도 버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을 때 좀 싫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사실 월급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거든요. 처음 제가 면접을 봤던 곳은 월급을 110만 원 줄 건데 거기서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88만 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름 미국에서 버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생활이 가능한 돈인가? 왜냐면 서울에서 자취도 해야 되지, 생활비에, 교통비에, 근데 그거를 88만 원 가지고 해결을 하라고 하니 좀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면접을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나름 120만 원, 1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래요, 오케이 하고 초반에 그렇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오래 하시다 보면은 실장도 될 수 있고 뭐 매니저도 될 수 있고 하지만은 피부 관리사로서의 월급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런데 뭐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실장님이 돼가지고 뭐 퍼센테이지로 가져간다든지 인센티브를 받으신다든지 이러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처음 피부관리사로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월급이 높지 않다는 거 알고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피부관리사들은 얼마 벌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가게마다 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때 시급이 그래도 15불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다행인 게 뭐냐면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손님들한테 따로 이렇게 뒤로 받는 팁이 있어서 또 생활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 샵이 있거나 저처럼 개인 뭐 메디컬 스파를 운영을 하신다면 훨씬 뭐 버는 게 엄청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피부관리사로 시작을 했다면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차려서 혼자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 최소 2년 정도는 일을 하신 다음에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피부를 예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돈 상관없이 솔직히 처음에 경험 쌓는 거는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관리사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 친구는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상처받은 일도 많았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서 다시 피부관리사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다시 이 길로 돌아온 거를 정말 후회하지 않고 잘했다 나 자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피부관리사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초반에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버텨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다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잘했다 내 자신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스라테티션 채널 한지 1년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또 재밌는 주제를 한번 또 찾아봐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